소아과에 가기 전에 서울아동병원 의학연구소 이창년입니다. 이 강의는 위장염의 경과, 위장염의 치료 및 시기, 기저귀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토하고 설사하는 아이를 언젠가는 보게 됩니다. 구토가 큰 병은 아니지만 자기 자녀가 토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겁이 나기 마련입니다. 토하고 설사하는 병을 위장간염, 위염 플러스 장염, 합해서 위장염이라고 그러죠. 위장염은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해 생깁니다. 다행히 이제는 대부분의 어린이가 로타바이러스 접종을 받기 때문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탈수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무척 많지만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면 우선 로타바이러스를 의심해야 합니다. 백신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국가에서는 아직도 로타바이러스가 중요한 병원체입니다. 위장간염이 생겨도 대부분의 어린이는 집에서 경구용 전해질 용액으로 수분만 잘 공급해주면 회복이 됩니다. 위장염, 위장간염 바이러스는 장 점막을 이렇게 인테그리티가 잘 되어 있는 위장간벽을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손상을 시키게 됩니다. 위장염 바이러스 감염의 전형적인 경과를 보시면 이건 살짝 약하게 왔을 경우입니다. 열이 24에서 48시간 정도 나고 복통이 하루 정도 있게 되고 구토가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있게 되며 설사는 적어도 4, 5일 혹은 일주일 이상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되는 위장염의 임상적 경과는 호흡기 증상이 좀 있다가 열, 구토, 설사가 오게 되면 호흡기 증상이 좀 덜해졌다가 배 아프고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체기가 좋아지면 다시 감기기가 약간 심해졌다가 체기가 재발하는 경우가 한 30% 되기도 하죠. 체기가 살짝 올 수 있고 재발은 물론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체기가 다시 좋아지면 감기기가 들어와서 감기기나 복통은 일주일 이상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재발성이 제법 있는 편이죠. 위장염 바이러스의 전형적인 경과는 구토가 하루 이틀 지속되고 발열과 복통이 2에서 5일 정도 가면 설사가 1, 2주간 계속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탈수입니다. 탈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구토와 설사로 인해서 빠른 속도로 몸에서 체액이 빠져나가는 첫 48시간 동안이죠. 구토가 가라앉고 나면 물이나 다른 액체를 마실 수 있으므로 설사만으로 탈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구토와 설사가 겹쳐서 나타날 때가 가장 위험하죠. 탈수의 증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수가 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눈에 띌 정도로 잘 놀지 않고 눈이 쑥 들어가고 신생아의 경우 천문도 쑥 들어갑니다. 입과 입술이 말라 침이 찐득해지고 피부가 탄력을 잃고 처지며 피부가 차갑고 축축해지고 소변량이 줄어들어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오줌을 누지 않게 됩니다. 경구 수분 공급은 위의 근육이 어느 정도 회복되도록 구토 후 30분간은 액체를 마시지 않습니다. 토하고 30분이 지난 다음에 먹게 되죠. 1세 미만인 유아는 30분간 5분마다 한 번씩 티 한 스푼 정도의 경구용 전해질 용액을 먹이며 1세 이상의 어린이라면 경구용 전해질 용액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스포츠 드링크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단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30분간 5분에 한 번씩 소량의 액체를 마시게 한 다음부터 한 30분간 액체를 주지 않고 기다렸다가 토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경구용 전해질 용액 혹은 스포츠 드링크를 마음대로 마시게 해도 좋습니다. 언제든 어린이가 구토를 다시 시작하면 위에 설명한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어린이가 액체를 마실 수 있다면 정상적인 식사를 천천히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권해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모유 수유 중인 애들은 리하이드레이션 또한 브레스트 피딩을 계속하라.
분유 수유 중인 애들은 리하이드레이션이 완성이 되면 바로 분유 수유를 하라. 이유식의 애기는 리하이드레이션 후에 바로 플루이드와 솔리드를 먹여야 합니다. 패티푸드나 슈가 농도가 높은 것은 좀 이따가 먹여야 합니다. 위장감염에 걸렸을 때 음식을 먹이는 일정을 보겠습니다. 우유 및 유제품, 보조식 유아용은 대개 1 내지 2% 우유 혹은 무지방 우유로 갖고 24시간 이후는 저지방 요구르트, 유당 제거 우유, 모든 유아식을 먹일 수 있습니다. 유당 불내색이 의심된다면 일시적으로 일반 우유와 유제품을 피하게 됩니다. 육류, 가금류, 생선, 달걀, 콩류, 땅콩, 버터, 치즈 등은 지방이 적은 육류, 생선, 가금류를 굽거나 쪄서 익힌 것, 저지방 치즈, 삶은 달걀, 삶거나 콩류, 소량의 땅콩, 버터 등은 약간 먹일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거나 튀긴 육류, 생선, 가금류, 치즈, 달걀, 프라이, 땅콩, 버터 등은 피하게 됩니다. 수프 또한 저지방 수프나 국을 먹이게 됩니다. 지방이 많은 것은 피하게 되고 빵, 시리얼, 기타 탄수화물은 빵, 시리얼, 밥, 찌거나 으깬 감자, 파스타 등을 먹이게 됩니다. 감자튀김, 도넛, 견과류를 섞은 시리얼, 코코넛, 그래놀라 등은 피하게 됩니다. 과일과 과일 주스는 복숭아, 배, 사과 등을 으깬 것, 바나나 등을 먹일 수 있으며 과일 주스는 당분 농도가 높아서 피하게 됩니다. 야채와 야채 주스를 견딜 수 있으면 무엇이든 먹여도 되지만 기름에 볶거나 소스를 이용해서 요리한 야채는 피하게 됩니다. 지방 종류는 저지방 혹은 무지방 식품들은 먹여도 되지만 모든 형태의 지방은 피하게 됩니다. 디저트와 단 것들은 크래커, 저지방 쿠키, 케이크, 디저트 등을 약간 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 파이, 초콜릿 등 지방 함량이 높은 디저트는 삼가하십시오. 음료도 스포츠 드링크, 전해질 용액에 먹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음료수나 과일 주스 등은 피하게 됩니다. 기타 소량의 양념, 소금, 겨자 소스, 케첩 등은 먹이게 되지만 양념이 강한 음식물을 설탕, 꿀 등은 피하게 됩니다. 장염에 걸린 아이들 먹이기. 교과서적 의견은 심하지 않으면 원래 먹던 것을 그대로 줍니다. 설사가 심한 경우는 초기에는 전해질 용액을 먹이고 8시간 이내에 원래 먹던 음식을 주게 되고 설사를 심하게 하면 고기, 우유 포함 차고 기름 많고 단 음식은 주의하고요. 토를 많이 할 때는 심하면 전해질 용액을 먹이고 심하지 않으면 원래 먹던 음식을 조금 부드럽게 해서 조금씩 자주 먹입니다. 토하는 것이 줄면 바로 원래 먹던 음식을 줄 수도 있고요. 흰쌀죽을 너무 오래 먹이면 곤란합니다. 실제적인 의견은 심하지 않으면 병원에 오지 않고 경구 전해질 용액을 좀 먹이다가 음식을 먹이게 됩니다. 토하고 설사하는 아이는 물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 먹이다가 6시간 정도 지나야 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해질 용액을 천천히 주자. 이게 실제적인 의견입니다. 우유는 설사를 심하게 함으로 될 수 있으면 먹이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교과서적인 치료는 현장에서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적인 의견을 취해서 아기를 먹일 수 있습니다. 구토설사병에는 항생제를 쓰지 않습니다. 지사제를 쓰면 위험할 수도 있어서 지사제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너무 심한 경우는 쓸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위장감염을 앓고 나면 위마비가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위가 이렇게 연동운동을 해서 음식을 내보내게 되는데 위마비가 오면 위 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죠. 구토가 너무 심할 때 위장감염이 아니고 다른 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뇌의 문제라든지 장의 맹장염이나 장이 꼬였거나 요로 감염이거나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즉시 의사에게 보여야 하는 경우는 초록색 담즙을 통할 때, 피가 섞인 구토, 피가 섞인 설사, 24시간 안에 6번 이상 통할 때, 심한 복통, 특히 우하복부죠. 맹장염을 의심합니다. 의식이 혼미할 때, 뇌에 이상이 있어도 구토를 할 수가 있고, 달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뻗칠 때, 장이 꼬였거나 맹장이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변 볼 때 아프거나 소변이 악취가 날 때 요로 감염도 아기가 토하는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병을 앓고 있을 때 물론 그 전으로도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위장염이 2주, 1, 2주 갈 수 있죠. 하지만 위장염 바이러스 전파력은 상당히 5주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분비물이 많을수록 전염력이 높습니다.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구토, 설사 이런 게 많을수록 전염력이 높습니다. 많은 병원체와 마주칠수록 면역기는 점점점 강해지죠. 감기가 왔다가 구토가 왔다가 중이염이 왔다가 중이염이 왔다가 구토가 왔다가 감기가 왔다가 점점점 면역력이 강해지죠. 초기에는 심하게 왔다가 점차 나중에는 살짝 왔다 가게 됩니다. 미국 수학과학계에서는 부모와 학교들을 위해 언제까지 아이들을 집에서 보살펴야 하느냐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대로 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기가 너무 좀 힘들죠. 발열, 행동이 변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될 때 학교에 가지 말고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설사, 잦은 물설사나 점액성 설사, 평소 배변 횟수보다 2회 이상 늘어나거나 기저귀가 설사로 넘칠 때는 보내지 않습니다. 피가 섞인 대변이 있을 때 보내지 않고 24시간 동안 2회 이상 구토하면 보내지 않습니다. 발진이 동반되는 발열에는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거나 임파선이 붓거나 입속에 궤양이 생겨 침을 많이 흘릴 때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심한 기침을 할 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거나 파래지거나 기침한 후 크고 높은 소리를 내면 숨을 들이쉴 때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지속성 복통 2시간 이상 혹은 간헐적이지만 다른 증상이나 징후가 동반되는 복통일 때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 중한 병의 징후, 많이 보침, 지칠 정도로 피곤함, 보호자가 어린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애가 늘어질 경우에 데이케어 센터나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조절할 수 없을 정도의 기침이나 천명음, 한시도 쉬지 않고 울거나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경우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만은 기억합시다. 병을 앓는 중에는 병원체를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회복된 후에도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분비되는 체액이 많을수록 전염력이 높습니다. 흔한 병원체들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격리시킨다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상이 컨트롤되면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과학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격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의 면역경련은 질병이 자주 걸릴수록 더 튼튼해집니다. 따라서 걸릴수록 질병의 정도가 약해집니다. 저자 피터 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었죠.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소아과에 가기 전에는 저희가 번역 출판을 했습니다. 서울아동병원 의학연구소에서 번역 출판을 했으며 꿈꿀 자유 서울의학서적에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